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허민우 씨. 월세를 전전하다 4년 전 마련한 전셋집. 비록 낡은 주택 반지하였지만 더할 나위 없는 큰 성취였습니다. 너무 좋았었죠. 일단은 전세 월세처럼 매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있었고, 고향에 있는 친구 동생들이 저한테 일단 먼저 해줬던 말들이 나도 너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보인다 라는 듯이 얘기를 해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집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심할 때는 여기 한 요 정도까지는 찼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이 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 소리가 찰랑거리더라고요. 뭐지? 왜 여기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하루 서너 시간씩 물을 퍼내야 했고 곰팡이로 가득한 집은 머무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찌개 끓여놓는다 해서 반나절이면 다 상하고, 뭐 겨울이더라도 곰팡이가 위에 싹 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배탈 나고 몸 아프고 그냥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날라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 집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든지, 집주인의 이름을 딱 검색하니까 전세 사기 피해 모임이라고 해갖고 50-60명 이상의 톡방이 확인이 됐고, 그때서야 이제 확인하고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대출까지 받아 힘들게 마련했던 전세 보증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에 어느새 빚은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창 장밋빛 미래를 꿈꿀 27 나이. 허 씨는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내 집이 도대체 있긴 할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 보이는 존재 같은 거라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라면과 김밥이 담긴 이 사진의 제목은 지긋지긋한 가난입니다. 얼핏 보면 분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음식 사이에 떡하니 놓인 슈퍼카로 불리는 페라리 키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시하고 싶나? 싶죠. 과시하고 싶나? 뭔가 상대방의 불행이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불행을 가지고서 나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3.3제곱미터당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 3년 전 이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 간 결혼을 주선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더니 이런 식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정식 결혼 정보회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어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계급이 돼버린 사회.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이렇게 입주민 결혼 매칭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 중 절반가량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층으로, 대부분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뉴스는 보통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대출이 맡기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누구는 이제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못 받고, 그리고 월세는 너무 오르고, 그리고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한참 정전긍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졌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 보고서.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분야를 종합한 불평등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건 자산의 불평등. 원인은 자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가량으로 지방보다 5배 넘게 비쌉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3.3제곱미터당 9,544만 원에 달해 지방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도 따라잡기 불가능한 수준의 자산 격차입니다. 소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산 불평등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중산층이 되겠다. 혹은 아니면 이제 그 계층 상승의 사다리 같은 것을 이제 그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상위 20%의 자산은 평균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20%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고 하위 50%는 전체 숫자산의 단 9%에 불과합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0.625.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숫자는 거의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농지개혁을 하기 전의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1950년대 농지 개혁 이전의 상태에 근접했다. 즉 상위 3%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65%를 소유했던 그 시절과 비견될 정도로 현재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계급통, 서민통. 최근 청년층 사이엔 이런 자주 섞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번 생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 2023년 기준 20대 가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1,3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86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엔 39년이 걸렸지만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라 그냥 못 올라가는 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에 집중된 현실에서 보듯 젊은 세대는 희망 자체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불안은 기존 세대가 느끼던 절대적 빈곤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박탈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낙오감 그리고 어떤 패배의식, 좌절감을 안고서 이제 이 20대 시작하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불평등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질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 이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들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